대통령네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어. 안 짖어. 그래서 의사를 데려다 보니까 이상이 없어. 기자가 이 개를 끌고 저쪽에 가서 물어봤대. 왜 안 짖냐? 왜 안 짖어? 그랬더니 대통령네 집에 있던 개가 뭐라고 한지 알아? 주인이 도둑놈인데 어떤 놈 보고 짖냐? 개만 또 못한 놈이 대통령을 했어. 나라가 이게 뭐야 지금? 창피해 죽겠어.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만큼은 일단 만세를 신나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야당이 찾아왔으니까 말입니다. 국가적 경사로 받아들여야 마땅할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차근차근 옳고 그름을 냉정하게 따져가며 그동안 망가뜨린 부분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승리에 가장 공을 세운 측은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대국본을 이끌어오며 끊임없는 시국 강연을 해오고 있는 정황훈 목사, 그리고 수많은 애국 유튜버의 활약 덕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거 승리 후 우선 안도와 염려의 혼란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선 이번 승리가 가져올 앞으로의 희망적인 사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박원순 무리들에게 빼앗긴 광화문 이승만 광장을 되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애국우파의 집회가 좀 더 자유롭고 왕성하게 열릴 것이며, 한편으로는 현 정권의 레임덕의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박원순이 아직 살아있다는 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보궐선거로 비록 얼마 남지 않은 1년짜리 시장이라고도 하지만 그동안 저들이 쌓아온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장에는 박원순이 심어놓은 직원들이 그동안 계획에 놓았거나 실행해 오고 있는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일들이 무진장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야당의 승리로 말미암아 한동안 박원순의 사람들은 갖가지 부정을 감추느라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박원순은 서울시를 자신의 이념적 추구를 위해서 아름다운 재단 등을 비롯한 수없는 하부 조직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내부적 장애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결전을 벌인다는 그런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임은 물론입니다. 염려가 되는 점도 짚어볼까 합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반국가적이며 친북, 친중 정책을 목숨 걸고 펼쳐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순히 현재와 미래의 선거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리라는 생각은 절대 거물일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판이 이미 너무 커져버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앞으로 행할지도 모를 그런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듯 천안함 사태, 연평도 해전, 세월호 사고, 광우병 시위, 대통령 탄핵 집회 등은 정상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광우병 집회에서 자신들이 밝혔듯이 그 주동 세력이 한국진보연대이며 그 사내에는 민노총, 정교조 등 1,800개가 넘는 조직과 회비로 거두어들이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금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주시해야 할 사항은 저들이 북과 내통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100만 이상이나 되는 저들 조직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광우병 집회 때 보았듯이 공공기물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일단 무더기가 크면 대한민국의 상당수 국민은 위협을 느껴 동조하거나 보안해동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과 부산시장의 패배로 여당은 재무장을 하여 내년 대선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규모와 강도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태껏 이재명과 이낙연이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친문그룹에선 이재명은 용인할 수 없다는 그러한 기류도 여전하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친문그룹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재와 김두관 의원 등 친노와 친문 인사 주사파들이 대선 주자로 등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조만간 정세균 현 국무총리가 사임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보수파 쪽에서는 이번 선거로 도취될 수도 있는 위험한 고비를 맞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대세가 자신들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놓게 된다면 이는 무장해제와도 같은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 주자로 야당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현재 지지도에서 굳건히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길 역시 가야 할 길이 아니며 최선이 아닌 차선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 야당 국민의힘당은 보수당으로서의 정통성을 잃은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오합지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수 지지자들 중 많은 분들은 이런 말조차 듣기 거북스러워합니다. 왜 이 길이 험난하고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하는지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단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특검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라인에 붙는 자들 역시 그런 전과가 있는 자들이 벌써부터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 국민의당 권성동 의원이 탄핵 당시 주동 인물 중 한 사람이라는 사실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권 의원은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7일 라디오에 나와서 윤 전 총장이 자기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제1야당 간판으로 출마해야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100억에서 200억 원이 들어가는 대선판에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은 없다라고 하면서 제1야당 입당이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에 들어와서 자신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안전장치를 해달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너무 앞서가는 일일까요? 붕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식으로 국민의힘당에서 그동안 현 집권당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자들이 차기 대선 출마에 우죽성격으로 마구 튀어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국본과 애국당의 태극기 지표가 땀 흘려 거두어들인 열매만을 따먹어 보겠다는 그런 심산이 아니겠습니까? 김무성과 더불어 대통령 탄핵 주동자 중 한 명이며 태극 애국민들의 비호감 1위인 유승민 전 의원은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며 경제 복지에 대한 구상을 담은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술, 담배도 끊었다. 이번이 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염치가 없는 인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저런 자가 스스로를 대통령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에 질세라 보수당의 위장 전입에서 빌부터 오고 있다는 소리까지 듣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가운데 가장 젊고 행정 경험까지 두루 갖춘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현 대한민국이 처한 이념적 성향에 대해 과감한 계획 있는 철학은 말하지 않으면서 제밥에는 관심이 넘쳐나는 자라고들 합니다.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이분 역시 비호감이지 않습니까? 마치 보궐선거의 승리가 자신의 노력에 의한 업적으로 착각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에 비친 김 위원장은 보수 야당이 왜 저 영감을 모셔와서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에 앉혔는지 고개를 갸우뚱해온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는 걸핏하면 광주에 내려가서 아직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인 광주 사태를 두고 꿀 앉아서 잘못을 빌어대는 모습까지 보여왔습니다. 얼마나 비굴한 처사입니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대통령 해물이고 추한 행동까지 보인다고 비아냥대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국민을 의안이 벙벙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현안 문제, 광주 사태 유공자 명단을 밝히라는 국민들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입니다. 아무튼 김 위원장의 언행은 엉큼한 그런 구석이 있는 듯해 보입니다. 애국 보수파가 뼈저리게 명심해야 할 것은 주사파 정권은 절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문 정권의 시작과 동시에 이해찬이 앞으로 50년이고 100년이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한 말은 빈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국진보연대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다는 암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100만 대군이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지난 과거는 달리 그리 만만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저들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안겨준 주체가 전에 없던 젊은 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서를 통해서 목격하고 있듯이 시위의 주체는 항상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라는 점이지요.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젊은 층이 현 정권에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20대의 72.5%가 야당 오세훈에게 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이는 실제로 60대가 오세훈에게 투표한 표보다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연령별로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몰라TV 배진용이었습니다.